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추어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에 반발하는 서울시 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수탁단체와 보조금 수령단체에 대한 시의회의 배려와 비호가 도를 넘었다며 사회나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본래적 의미의 시민단체와 구분하기 위해 서울시 위탁 업무를 수탁한 단체나 보조금 수령단체라는 표현을 쓰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는 가능하면 나라 돈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부 정책의 비판을 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건강한 시민단체든 급조된 단체든 수탁단체가 나라 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만약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정의 사유화라 매도한다면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 정의한다며 같은 문제의식으로 개선을 촉구했던 시의원님들의 수년간에 걸친 지적을 한데 모아 보도자료를 냈더니 시의회에 대한 도발이라 한다. 사과를 하고 대변인을 경질하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의회 대변인도 경질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인용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비판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인용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라며 어딜 감히 이것이 두 번의 시의회 논평을 접하고 받은 느낌이다. 이런 입장문을 보면 누구라도 서글픔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국민 세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국민 세금 알기를 아주 엿같이 아는 족속들도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소식 두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문재인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문다혜 씨 가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것은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다혜 씨 남편인 사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좌파 정권은 국민 세금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 무려 13,000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1년 동안 숨어서 살았다니 충격이다라며 세금 뜯어서 딸이랑 손자 손녀 밥 사 먹인 거야. 대체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지 점점 모르겠네라고 분노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 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 원, 30만 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했는데요. 나라의 빚이 초고속으로 늘어나던 말던 그 늘어난 빚 때문에 나라가 처망하던 말던 간에 오로지 대선 승리가 우선이다 이건가요? 이번 대선에서 이런 인간들을 심판해야 하는 게 국민 몫인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런 선심송 공약이 국민에게 처먹히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재명이가 제안한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일에서 6일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32.8%는 내수 진작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정책으로 돌파하려다가 국민에게 처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인 겁니다. 여론조사 소식을 좀 더 전할게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석열 후보는 43.0%, 이재명이는 31.2%로 조사됐습니다. 또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47.3%, 이재명이는 3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윤석열 후보 36.6%, 이재명이는 36.5%로 조사돼 두 후보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10.7%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이는 1.3%포인트 하락해
두 후보 간 격차는 12.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사 이래 최대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1일에서 5일 1주차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상승한 46.0%로 당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조사에서 42.6%를 기록하며 당 최고치를 새로 쓴 지 일주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포인트 급락한 25.9%로 조사됐습니다. 현 문재인 좌파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직전 최저치는 올해 4월 4주 27.8%였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20.1%포인트로 국민의힘 출범 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 누가 면담 요청을 하라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후보가 면담 요청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제가 면담을 요청할 이유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초기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국민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내 권한을 내가 행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의 마음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수차례 사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매일 국민의힘 2030 세대 당원 탈당 소식을 전하며 부채질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후 청년층 집단 탈당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선 후보 경선 경쟁을 벌였던 홍준표 의원이 2위로 낙마하면서 주말 사이 이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탈당을 인증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앙당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대 종료부터 이날 오전 현재까지 확인된 탈당자 수는 40명이 전부라며 청년층 탈당 러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선거 현안인 만큼 향후 탈당 숫자가 정말 늘어나는지 예년 수준의 경선 후유증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층 탈당 규모를 축소하며 이를 폄하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준석이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 2030 비율은 75%가 넘는다며 심기경호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방송 나가서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30을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참으로 2030 세대 탈당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은 이준석이의 워딩이 가소롭게 들리지 않나요? 오히려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기어코 이 문제에 대해 사실 확인 관계까지 거들먹거려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이 무엇인지를 이준석이에게 반문해보고 싶은데요. 얘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인지 정치평론가인지 모를 이상한 행보를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번 기회에 제발 당대표 자진 사퇴하고 마음껏 아가리 털 수 있는 정치평론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은 8일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영애 여가부 장관, 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 여가부 소속 공무원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상범 위원장은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의 경우 산업부 내부회의에서 공약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선 정책공약회의를 개최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는 민주당 측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서로 공모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는 선거 전반을 관권 선거로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대선 선거 과정이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밀약이나 협잡이 난무하는 말할 수 없이 기울어진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피고 발인들은 반드시 일벌백계로 처리되어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